맘만 먹으면, 네, 녹화하고, 맘만 먹으면 이룬다의 수장 민동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아, 오늘 제가 맡은 이제 스텝은 바로 세븐 상담인데요. 카운셀링이죠.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다 관여하는 게 바로 상담인 것 같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상담의 정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대의 현재 상황, 문제, 욕구, 목표를 질문과 경청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신뢰 중심의 대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즈니스 측면으로 가볼게요. 비즈니스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네트워크 마케팅 측면에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 중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그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나눔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 주까지 우리가 6단계까지 하셨잖아요. 그 모든 전 과정의 그 세세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제 의견 나누고 네, 그런 시간을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5단계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5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네, STP죠. Show the plan, show the people, show the product. 이 세 가지 중에서 show the plan은 바로 사업 설명, 사업 제안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 제안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 중에서 yes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유사나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의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먼저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과 목표 세우는 거 쉬우셨나요? 저는 어려웠어요. 꿈과 목표 1단계부터. 왜냐하면 저는 막연했거든요. 어떤 꿈을 유산화로 어떻게 이루고 싶은지 그 목표를 정하고 꿈을 설정하라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1단계부터 저는 막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스폰서와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1단계부터 상담이 필요한데 그 막연했던 꿈과 목표를 스폰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표, 꿈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2단계가 뭐였죠? 꿈과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결단을 하죠. 유산화로 몇 시간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쓸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쓸지, 그 다음에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어떤 행동을 할지, 이 부분도 스폰서님과 밀접한 소통 하에 정할 수 있어요. 결단, 내가 우유부단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서도 스폰서님이 정해줄 수도 있거든요. 리더님은 하루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3시간 유산화 시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목표라면 리더님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솔루션을 주기도 하죠, 스폰서님이. 그래서 이 결단에서도 스폰서님과의 상담이 필요하더라고요. 결단을 했으면 유사나 사업과 유사나의 제품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죠. 바로 명단 상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폰서님과 가장 많은 그 상담을 하는 내용이 바로 명단 상담일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 성공률을 높여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명단을 통해서 유산화를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딘가에 초대할지도 막막하잖아요. 이 사람을 2대1 미팅에 초대를 해야 되는지, 스타트업 세미나에 초대를 해야 되는지, 신규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다 겪었던 스폰서님은
그 명단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어디에 초대됐을 때 가장 효율적일지 스폰서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스폰서님과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네, 초대 장소, 초대한 후에 무엇을 할까요? STP로 하죠. 네, 그 STP를 통해서 또 후속 조치까지 갑니다. 이 단계 6단계까지 모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스폰서님과의 밀접한 상담이더라고요. 네,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바른 방향성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도 바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의 정의를 네트워크 마케팅 측면까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담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금 아까 제가 스폰서님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요. 맞아요. 상담은 스폰서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 라인업에 있는 모든 스폰서와 상담 가능할까요? 네, PPT에 적혀 있어요.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와 상담한다. 네, 요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 즉 시스템에 합류되어 있고 탱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탱커를 하고 있는 상위 스폰서, 즉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스폰서와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나의 스폰서가 있는데 그 스폰서님이 성장이 멈춰 있어요. 로우 직급에서 성장이 멈춰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나는 성장의 욕구가 아주 크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멈춰 있는 스폰서님과 비즈니스 상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싶으세요? 네,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성장을 하고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있는 그 스폰서님과 상담하는 건데요. 친한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친한 스폰서님이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예, 비즈니스 상담은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친한 스폰서 배제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 친한 스폰서님과는 그냥 소통하세요. 그렇지만 나의 비즈니스 성장 상담은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님과 상담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 연락 안 되는 스폰서님과 비즈니스 상담 가능할까요? 절대 할 수 없죠. 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만약에 겸업하시는 그 스폰서님이 겸업하시는 분이라면 일 중간에는 소통이 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스폰서님이 관심과 어떤 정말 스폰서로서의 그 역할을 알고 있는 그 스폰서라면 바쁜 와중에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리더님, 제가 어, 지금은 바쁘니까 뭐 6시 이후에 전화 드릴게요. 6시 이후에 연락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안 되는 스폰서라면 저는 비즈니스 상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 라인에 X되어 있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형제 라인은 그야말로 나를 응원해주고 나는 형제 라인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에너지 받는 사람이지 나의 비즈니스를 상담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라인과 종종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나의 넋두리, 나의 푸념, 나의 뭐 이런 이야기를 형제 라인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를 망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형제 라인의 비즈니스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형제 라인과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다. 스폰서 쉽지 않는다. 네, 저 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다, 리더님들. 네, 형제 라인과는 그냥 서로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너 예쁘다, 잘한다, 어쩜 그렇게 잘하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좋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런 이야기만, 에너지만 주고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뭐 루비 되고 골드 이상 되고
다이아 됐는데 나 형제 라인과 친해지면 안 돼? 뭐 이야기할 수 없어? 이라고 또 극단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리더스 이상이 되고 어, 또 이런 시스템에서 그 형제 성장하고 있는 형제 라인 그런 분들을 본다면 그 성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방법적인 거 예,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요즘에 김은경 캐스트에서 ML님이 뭐 성장하셨잖아요, ML로. 그렇다면 제가 ML 어떻게 갔는지 그 노하우 듣고 싶잖아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질문할 때는 괜찮지만 제가 정식으로 상담 요청을 할 때는 제가 김은경 ML님한테 직접 하는 그거보다는 저의 우리 UDT의 수장님이신 우리 김태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상담 요청할 것 같거든요. 형제 라인과 제가 아무리 리더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형제 성장하고 있는 그 형제 라인의 라인과 상담을 할 때도 정식으로 상담할 때는 그래도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스폰서님을 거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상담은 파트너가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스폰서는 여러 파트너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잖아요. 스폰서한테 파트너는. 그렇지만 파트너는, 어,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스폰서는 적어도 한두 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파트너가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담 요청 시 업라인을 존중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요 부분을 만약에 놓치고 간다면,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지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작지만 요걸 지켜주지 않을 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빈정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룬다 리더님의 예를 들으면 내가 그랬나? 라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화면에서 보이는 우리 팅커벨 민경 리더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허민경 리더님의 스폰서는 정화골드님이죠. 정화골드님의 스폰서는 우리 김태희 스폰서님이에요. 요즘에 스폰서님께서 되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분 뭐 예, 성장하고 싶은 분 제가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기꺼이 상담해드립니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경 리더님께서 아싸, 나 우리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의 상담을 받을 수 있구나 해서 우리 스폰서님께 1대1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 이러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스폰서님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니면 2대1 미팅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정화골드님이 약간 빈정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민경 리더님은 정화골드님이 어쨌든 팀에서 장애 스폰서잖아요. 정화골드님과 반드시 먼저 1차적인 상담을 하고 우리 정화골드님께서 T 스폰서님께 스폰서님, 우리 민경 리더님 이런 날에 몇 시에 상담을 요청하는데 스폰서님 가능하신가요? 라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내가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화골드님이 그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화골드님으로부터 후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민경 리더님이? 그리고 민경 리더님이 소개하려는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후원을 받아요? 우리 정화골드님으로부터. 민경 리더님이 손해란 말이죠. 그러면 또 오해하는데, 민경 리더님이 진짜 그랬나?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 리더님뿐만 아니라 우리 빌일반 키리더 리더님들 그리고 리더스 리더님들까지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제가요 권현진 스폰서님으로부터 미팅 상담 요청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제가 스폰서님, 우리 김태희 스폰서님께 말씀 안 드리고 권 스폰서님한테 직접적으로 미팅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이게 좀 아름다운 그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우리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저 권 스폰서님이랑 이러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담했어요. 이건 옳은가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스폰서님 저 권현진 스폰서님이랑 이런 내용으로 상담해도 될까요? 어, 아니면 스폰서님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라든가 저는 스폰서님을 통해서 권 스폰서님께 요청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라면 스폰서님께 미리 이야기를 하고 권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이런 절차를 조금 밟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파트너인 입장에서 영원히 파트너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될 것이고, 또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파트너도 반드시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파트너가 이런 절차, 이런 순서를 무시하고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파트너 적극적으로 후원할 마음이 생길까요? 빈정 상해서 못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나한테 상담을 안 하나? 나를 왜 배제시키지? 뭐 이런 생각이 스폰서도 사람이니까 들기 때문에 미연에 이러한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배제시키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담은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상담은 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상담을 해야 그 상담이 되게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폰서님과 무엇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가 내용을 볼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현재 나의 상황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나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그 상황보다는 아까 성팔의 1단계에서부터 6단계 모든 과정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낱낱이 세세히 다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면 스폰서님과 할 얘기 너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 매월 초에는 이번 주에 목표했던 거, 그리고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스폰서님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목표가 있다 그러면 스폰서님과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목표와 명단, 계획, 맵을 갖고 상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이어리 필창입니다. 가로 열고요. 하수연은 상담이 아니다. 입만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된다. 네, 입만 갖고 스폰서님 만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목표와 명단, 계획, 그리고 맵이 다 있는 다이어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이어리를 지참하고 스폰서님과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논한다. 네, 같은 이야기 반복이라서 네,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호흡하는 팀워크가 비즈니스 성장의 생명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놓친 부분이, 아, 그 다이어리를 갖고 스폰서님과 상담한다고 했을 때, 자,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여러분들을 한번 잘 되돌아보셔요. 나는 스폰서님과 만났을 때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의 성장에 관한 어떤 상담을 했는지 아니면 넋두리, 하소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스폰서님과 만났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스폰서님의 시간을 조금 값지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스폰서님의 시간은요,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그 시간과 저는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 만날 수도 없지만 극단적인 예예요. 그만큼 스폰서님의 시간은 값지다라는 거를,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과 식사할 때 투자 성공에 대한 상담을 받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를 상담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스폰서님과의 상담 시간은 허투루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사, 푸념, 하소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네, 하지 마시고요.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폰서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장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가정사,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네, 자식 문제 싹 다 해결이 됩니다. 돈을 벌면 싹 다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님과는 그런 조금 부정적이고 하소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조금 정말 나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네,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스폰서님과 성장 목표에 대해서 상담을 하라고 했으니 나는 지금 스멀스멀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이러다가 지하로 갈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 혼자서 끙끙 앓다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 스폰서님과 상담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상담해야죠. 이분들은 아주 초급해요. 이런 분들은 그 지하로 가기 전에 스폰서님 저 요즘에 이게 약간 어 부정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저 좀 만나주세요. 뭐 이런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코칭 받는 것도 예, 상담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목표와 어떤 성장을 위해 스폰서님을 만나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도 만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떤 때, 뭐 어떤 걸 상담하라는 거야? 라고 또 헷갈릴 수 있겠으나 그냥 딱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스폰서님을 지금 만나려고 하는 이 주제가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스물스물 부정의 기운이 올라온다. 이거 당연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상담이죠. 이런 건 당연히 스폰서님과 상담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스폰서님과 상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정말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상담할 때 올바른 나의 자세와 태도인데요. 우리는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고 또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먼저 스폰서 입장에서 이제 볼게요. 경청과 공감,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대화와 칭찬을 한다. 네, 다 좋은 말이죠. 만약에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파트너분이 약간 부정의 기운이 올라오고 그럴 때도 이제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아마 자존감도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저 지하 세계로 가지 말고 스폰서인 나는 그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긍정적이면서 희망을 줘야죠. 그리고 그분이 자존감 좀 하락했던 그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바로 칭찬이더라고요. 그러면 칭찬할 그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파트너분은 자존감이 올라가면 또 이 비즈니스 마인드도 살짝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는 항상 희망을 주는 존재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책임한 말은 삼가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가끔씩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너 소개만 해줘. 내가 싹 다 해줄게.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살짝, 약간 사기성 같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이런 멘트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남용하면 안 된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 파트너 말의 결단을 100% 믿지 말고 행동의 결단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파트너가 만약에 스폰서님 저 26년 1월에 퓨처 빌더 갈 거예요. 했을 때, 우리 스폰서라면, 리더님, 진짜요? 네, 해봅시다. 하면서 그 안에 저의 계획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100% 이제 믿긴 믿는데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이런 결단을 내뱉었는데 동시에 행동의 결단도 했다면 그거는 100% 믿는 게 맞아요. 그분이 퓨처 빌더를 가기 위해서 미팅을 어떻게 계획했고 명단은 어떤 명단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면 이분은 행동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건 믿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스폰서님께 스폰서님 저 26년 1월에 에메랄드 가겠습니다 했을 때 스폰서님이 저의 말만 믿고 믿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 스폰서님도 민동회가 하루에 미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네, 또 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달하고 있고 STP를 하고 있는지 파트너 후원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지 그 내용, 행동을 보실 거란 말이죠. 그걸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내뱉었어. 그러면 스폰서님은 절 믿어줄 거예요. 아, 우리 민동이가 드디어 26년에 에메랄드를 가는구나, 1월에. 아니, 아니에요, 스폰서님. 저 결단 안 했어요. 네,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단 얘기예요.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만 스폰서님이 믿어준다. 네, 파트너 입장에서는요, 끝까지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전업에서 혹은 경험하시는 분들도 현재 내가 전문가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겠으나 유사나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배움의 겸손한 제사로 유사나 스폰서의 가이드를 잘 수용하고 배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스포츠에 비유한다면 우리 이정우 선수가 어, 야구 천재지만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배움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메이저리그 선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신인 선수 자세로 축구를 배울 때 잘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유사나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였다면 그래도 유사나는 유린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유사나 어린이라는 그 마인드로 겸손한 자세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스폰서님의 코칭, 가이드는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스폰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나와 마찬가지로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네. 스폰서는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서서 실수하고 해결하고 또 나보다 먼저 실패하고 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분들입니다. 스폰서의 실패와 성공은 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스폰서님들의 조언, 가이드는 받아들일 때 수용적 자세가 상담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 못하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1, 2, 3, 4, 5. 그런데 6번, 피드백을 구하지 않는다. 네,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유사나 일은 뭐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 성공의 8단계를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전 강의에서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우리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하면서 그 다양한 상황, 다양한 경우의 수를
네, 스폰서님들은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올바른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께 피드백을 구하고, 네,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에 밑거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단계 상담은요, 소통이며 비즈니스의 확장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공의 8단계 중에 7단계 강의를 해주신 민동희 루비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7단계까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떠신가요? 7단계까지 다 마스터하면 왠지 저희가 다 모두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유사나 비즈니스의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레버러지 사업이라고도 하잖아요. 내 파트너에게 내가 배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얼마나 똑같이 어, 복제를 시키냐도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파트너를 여러분들은 복제하고 싶으신가요? 그 복제의 표본이신 저희 UDT의 수장이신 김태희 스폰서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드디어 복제까지 왔네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빠르게 네, 공유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PPT가 없고요. 여러분들께 좀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드리면서 이야기 드리고 또 이제 말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양해를 드릴 부분은 제가 오늘 급하게 이 패드 판을 사가지고 사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동그라미가 예쁘게 그려지지 않더라도 양해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판이 여기 있네요. 먼저 이 일을 조금 아까 우리 이동구 골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일은 레버러지를 우리가 이뤄내는 일이죠. 그래서 오 마이 갓. 잠시만요. 벌써부터 난관이네요. 어, 자, 네, 이걸로 해볼게요. 자, 왜 이럴까요? 아까 지금 분명히 잘 썼는데. 리지. 아, 근데 아까 연습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좀 기다려봐봐요. 예, 레버리지는, 아니, 이거 왜 이래요? 진짜 미치겠네. 레버리지는 축적과 복제를 이게 됐을 때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동그라미로 그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우리는 최소 2명에서 또는 4명을 소개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2명을 찾던 4명을 찾던 이걸 누가 도와줘요? 바로 스폰서가 도와줍니다. 어, 내가 2명을 도와주는 가입했을 때, 내가 가입할 때에만 어떻게든 나를 가입시키려고 사탕발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소개를 했으면 이 친구도 나처럼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일인데요. 그러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이렇게 2명씩 또는 4명씩 계속적으로 소개라는 걸 하면서 이 레버리지를 계속 이렇게 사람의 복제를 일어나게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한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스폰서와 또 이 위에 있는 스폰서가 함께 뭘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바로 복제다. 그리고 이것이 단발적으로 내가 판매를 해서 일으키는 어떤 영업에 의한 매출로 매주 또는 매달 돈을 받는 일이 절대 아니라 이 내가 소개한 2명이 이 사람들이 2명을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유사나의 제품을 애용하고 또 이 사람이 소개한 이 2명이 다시 2명을 소개해서 매출을 일으킬 때도
내가 소개하지 않은 그 뎁스에서 소개한 친구들이 유사나의 제품을 애용하는 이런 누적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나는 유사나 제품을 내가 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손에 들고 바리바리 팔러 다니는 세일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필요로 의해서 이들이 건강을 챙기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행해하기 위해서 AO, 자동오토, 자동으로 유산화의 제품을 애용하는 그 포인트, 그 매출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받아간다? 자동소득. 결국 우리는 이 AO를 가지고 저는 월요일 날 자동소득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죠. 어, 제가 이거를 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언님, 그걸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언제 어떻게 했을 때 이 복제가 일어나서 저한테 자동소득이 만들어집니까? 그 기한은 누가 알아요? 나밖에 모르죠. 내가 빠르게 두 명을 복제시키면 그 복제의 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빠른 복제가 일어날 것이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원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빠른 복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조금 표화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할게요. 자, 내가 있고요. 요것도 우리 나라고 다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보다 헐났죠? 제가 아까 연습했다니까요. 저는 빠른 비즈니스를 하고 빠른 돈을 벌고 싶어서 두 명이 아닌 네 명을 소개하는 플랜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굉장히 빠른 복리가 아닌 복복리로 여러분들의 수당을, 여러분들의 소득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원BC가 아닌 3BC로 복제를 시키셨을 때 여러분의 수당은, 여러분의 자동소득은 훨씬 더 빠르게, 이 속도가 붙을 거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나부터. 그런데 내가 이것을 비즈니스로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가 원비씨를 유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총 매출액의 5%밖에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유산화는 자동소득 200포인트를 따박따박 여러분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먹고 바르고 이렇게 매일매일 유산화의 삶 속에서 애용하실 때 비로소 10%를 온전히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걸 나부터 인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의 뎁스 안에 파트너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들은 200포인트 AO를 계속 먹고 쓰면서 4명씩 소개하는 걸 계속 복제로 내려갈 때 나라는 사람은 100포인트 먹고 쓰니까 나와 똑같은 파트너들밖에 안 나와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 있죠. 정말 닮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말 소름 끼치게 닮은 내 자식을 볼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가장 빠르게 배웁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내가 100포인트에 있던 이런 원비씨의 어떤 그 유산화의 비전밖에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개하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00포인트에서는 양줄로밖에 내려갈 수 없겠죠. 그러면 얼마나 더 더디겠어요. 이렇게 4배로 성장할 수 있는 걸 2배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커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치우고, 네, 요거 지우는 것도 아까 배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리더님들. 그러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안 좋은 인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예로 만들어낼 때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원판을 만들어야 해요. 자, 자, 1단계를 먼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만드셔도 되고, 1단을 만드셔도 되고, 뭐 10단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빨리 이 1단계를 만들어내시고 그대로 복제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자동소득은 엄청나게 빠르게 불어날 거라는 걸 일단 전제하에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1주마다 돈을 받아요. 맞나요? 예, 그러고 4주 플랜으로 AO가 돕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1년은 몇 주예요, 리더님들? 52주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주로 따져서 12달 돈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보너스 한 달이 더 있어서 12달이 아니라 유산하에는 13개월이 존재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 마이크 켜고 이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은 녹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이거 펜 연습해 갖고 다시 찍겠습니다. 어. 자, 이 방식 바로바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제가 다 안 보이거든요. 이 그림판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이해 다 가셨나요? 유산화는 13개월 돈을 받는 거다. 왜냐면 4주 받을 때도 있지만 5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받기 때문에 52주 동안 유산화 수당을 받는 거고요. 사실은 그 52주를 일하는 거는 다른 회사의 어떤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 소득을 벌어가는 4사분면, 요 S 아닌데? 이죠, 이. 예, 월급자, 월급 받는 그 봉급자, 그 다음에 S사분면의 자영업자, 그 다음에 B사분면의 사업자, 그 다음에 I사분면의 우리가 투자가, 이렇게 돈을, 소득을 벌어가는 이런 사사분면의 구간이 있는데, 이에 되어 있는 이 월급 봉급자들은 저희와 똑같은 어떤 일을 하고 노동을 더 많이 쏟고 일을 한다고 해도 이들은 월급 몇 번 받아요? 12번만 받습니다. 어. 그런데 유산화는 개월수로 따지면 13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이게 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넘어가 보셔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요걸 왜 하냐면요. 자, 자, 그냥 그 동그라미 안 그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단계에서 연이 걸려도 되고 한 달이 걸려도 되고 뭐 2달이 걸려도 되고 10년이 걸려도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단 그 1단계가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 1단계를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동 소득의 어떤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할 거기 때문에 이 1단계를 되도록이면 빨리 만드는 게 좋죠. 나라는 사람은 이 첫 번째 A 라인에 나는 한 명을 소개할 거고요. 이 친구가 4주 동안 돌아가는 AO가 얼마? 보통 45만 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B라인에도 한 명을 소개할 거고요. 이 친구도 45만 원. 그리고 C라인에도 45만 원. 45만 원. 그러면 나는 총 내가 몇 명 소개했어요? 4명 소개했고요. 자, 이들이 먹고 쓴 4주 동안 먹고 쓴 금액 얼마? 동굴이 들면 마이크 켜고 그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180만 원이거든요. 4주 동안 나는 내 하부에서 18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고요. 대충 저희는 그 매출액의 10%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 받아요? 4주 동안 얼마 받았어요? 18만 원. 맞아요? 그런데 제가 몇 달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얼마 받는 거예요? 자, 18만 원 곱하기 13 하면 얼마예요? 이동구 리더님 마이크 켜고 그냥 계속 얘기해 주세요. 234만 원이요. 얼마요? 234만 원. 네, 234만 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딸랑 4명을 소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먹고 쓰는 이 AO만의 자동소득 가지고 나는 1년에 234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 234만 원 이거 너무 그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리더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고정금리로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으셨을 때 평균 제가 아까 들어가서 보니까 약 2.25% 정도를 연 이율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 정도를 내가 예치해 놨을 때 190 얼마를 받더라고요, 이자로.
그런데 리더님들 4명을 소개한 이유만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그들이 예쁘게 먹고, 예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어떤 욕구로 돌리는 이 AO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34만 원을 1년에 얻는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본을 그 통장에 1억 정도를 예치시켜 놓는 것과 맞먹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주죠. 예, 여기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자,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는요, 이것 또한 기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단계가 다 완성된 후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한 달 안에 이 1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두 번째 달부터 바로 이게 실현 가능해지는 여러분들의 연봉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한 명이 내가 소개한 한 명이 나처럼 똑같이 비즈니스 하고 싶고 우리 팀 안에서 이런 복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뎁스를 밟아가면서 제대로 복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친구도 똑같이 45만 원씩 이 4명이 AO를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 A라인에서는 새로운 매출이 180만 원이 뜨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여기도 4명, 4명. 그래서 이 180만 원이 4개가 되면 720만 원의 매출이 4주 동안 제 하부에서 일어나고요. 여기 16명의 신규가 제 하부의 뎁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요 720만 원에서 저한테 몇 프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대략 최소예요. 최소. 이건 최소값입니다. 그럼 72만 원이 4주에 저한테 떨어지니까 이 72만 원을 13달 곱하면 얼마예요? 936만 원. 얼마요? 936. 936. 네. 936만 원. 어, 리듬님, 끊지 마봐봐요. 어디 갔어요? 안 없어졌죠? 살아있죠? 기다려봐봐요. 지금 컴퓨터가 지금 꺼지기 일부 직전이고 지금 떴어. 기다려봐봐요. 제가 아까 충전한다고 했는데. 네, 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자, 3단계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 4명 또한 제대로 된 복제 시스템 안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로 뎁스를 이루어졌을 때 이 4명 또한 유산화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내가 보게 했다라면 당연히 4명씩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그 복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3단계 이 A라인에 16명의 신규가 들어오게 또 될 거고요. 이들이 한 달에 먹고 쓰는 AO의 금액은 720. 720만 원 될 거예요. 여기도 16명. 똑같이 16명. 그럼 여기는 64명의 신규가 새로 생기게 될 거고요. 여기는 2,880만 원의 매출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약 10%니까, 그죠? 288만 원. 곱하기 13달이면 얼마? 3,744만 원. 네. 그냥 약 4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골드, 완전한 진짜 꽉 찬 이그젝 골드 이상의 연봉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 더해지는 금액이거든요. 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버리지는 축적과 복제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인원이 처음에 내가 소개한 4명으로 시작됐는데요. 2단계만 갔는데도 16명의 새로운 어떤 그 신규 파트너가 생기게 되고요. 또 한 안 내려갔는데 64명의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4단계를 내려갔을 때는 이 64명이 내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면 256명이 되고요. 1024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256명으로 내려갔었을 때는 나의 매출이 1억 1,52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제가 받아가는 금액은 1,1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150만 원씩 13개월이 되면 뭐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이 조금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1024명의 팀으로 내가 이루어진 새로운 신규들이
탄생하는 이 5단계를 내려갔었을 때는 네, 지금 스폰서님 노트북이 지금 네, 꺼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단계부터 지금 스폰서님 3단계까지 설명을 하셨을 때, 네,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그 200만 원이었던 그 1년에 13개월에 저희 주급의 합이 점점 누적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누적의 단계로 따졌을 때는 그게 일반 월급과 그리고 내가 소개했던 4명의 그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금액이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폰서님 말씀하신 건 단순하게 234만 원, 1단계에서 234만 원은 우리가 노동 수입으로 버는 월급이 아니라 어, 저희가 어, 빌딩으로 따졌을 때, 건물로 따졌을 때 저희가 얻는 월세 같은 그런 통장에 얼마를 넣었을 때 넣는 가치에 대한 비교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스폰서님이 이거를 어쨌든 수치적으로 혹시 이해 안 되신 분이 계실까요? 이게 되게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되게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고, 사실은 숫자를 이해하는 걸로 스폰서님이 계산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이 커지는 단계별로,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누적 값입니다. 4단계에서 아까 1억 5천이 조금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나의 수익이 4단계로 갔을 때 1억 5천이 아니라, 사실은 234만 원부터 누적이 된 1억 5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저희가 1년 동안 가져가는 금액은, 어, 거의 한 2억이 2.5억, 2억 5천 이상. 그리고 여기에 숨어 있는 건요, 여러분들, 가입할 때, 3BC 가입하는 점수,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여기 각자 다 사업자들에 있는 소비자들은 다 빠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네, 여행 보너스 이런 등등, 그다음에 매칭 보너스 등등이 다 빠져 있는 순수한 주급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소비자 금액이 다 빠졌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 그리고 요즘 보상으로 따지면 세일즈 보너스도 빠졌어요, 사실은. 네, 만약에 1억 5천이면은 10%면은 네, 1,500만 원이 세일즈 보너스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BC기 때문에 자기가 소개한 거에 따른 금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직접 소개한 퍼센티지가 높다고 하시면은 네, 그 퍼센티지는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교육분과에서 제가 최근에 그 케이스 리더스에서 들었던 것 중에 이거 어차피 스폰서님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셨나요? 잠시만요. 어디 계시지? 여기다, 여기다. 네, 스폰서님을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미쳤나 봐요. 그냥 꺼져버려가지고 나 완전 당황스러웠네. 어, 잠시만요. 예, 공유 다시 해드릴게요. 다행히 안 날아갔어요. 예. 아, 씨,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리더님들. 다 이것도 뭐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다음번부터 뭐 잘하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1024명이 되는 우리가 5단계만 내려가더라도 총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4억 6천만, 4억 6천만 8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의 10%면 이거의 10%면 4,600. 그죠? 한 달에 600에 4주에 4,600이니까 리더님들 너무나 행복한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희가 예전에 스포너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로부터 5단계만 내려가면 반드시 그 아래서 다이아감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도대체 그 5단계가 언제 나올까요? 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그런데 나부터 그러한 태도나 마인드를 갖추지 않고 그 5단계가 계속 나오기만을 바랬던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지금 우리의 어떤 리더스 안에서의 진짜 뭔가 그런 일감을 머리로 딱
안고 그렇게 뛰시는 분들, 정말 제가 깁스를 안고 있는 그런 유망주들은 생각해보면 거의 저의 진짜 5단계급에서 다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뎁스까지는 정말로 정말로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리더님들이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뭐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어,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 몇 명까지 내가 왔었을 때 이 일을 정말 해볼만 할까. 항상 예전에 이희정 다현님이 뭐 보여주셨었냐면 이거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 두 명 속에 네 명 너무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명을 소개해서, 자, 내가 있고요. 자, 두 명을 소개했어요. 그죠? 이것도 내가 소개한 사람, 이것도 내가 소개한 사람. 근데 이 두 명이 다시 두 명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 두 명이었고, 저 네 명이 됐어요. 이 두 명이 다시 두 명씩을 소개하면 몇 명이에요? 8명이 됐죠. 그리고 이 8명이 다시 두 명씩 소개하면 16명. 이렇게 두 명씩 소개할 경우 4단계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렇게 딱 내려갔을 때 이게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요 몇 명이에요? 30명이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셔가지고 숫자 못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 30 정도가 됐을 때 리더님들이 안정된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30이 된 이게 결국 리더님들이 이그젝 골드 정도 되는 명수거든요. 안정되게. 내가 막 무리하지 않고 정말 자동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30명이서 오토를 예를 들어 50만 원씩, 그죠? 제가 아까 45만 원씩 했는데요. 좀 많이씩 좀, 어, 골드 이상들 좀 드시면 50만 원씩 또 드시더라고요. 이 50만 원씩 30명이면 1,500만 원이 4주간 일으켜지는 매출이고요. 또 이 30명이서 소비자 10만 원씩 한 달에 4주 동안 10만 원씩 먹는 소비자 10명씩 이 30명이서 만들게 되면 3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죠? 4,5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고 이 4,500만 원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10% 저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450만 원 정도의 본봉이에요. 얘는 본봉이고 여기에 플러스 리더십 보너스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매칭 보너스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세일즈 보너스 있죠? 이거 다 금액이고, 그 다음에 오픈하는 금액도 뺐죠? 어. 이거는 또한 뭐다? 자동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면 제가 요거 여러님들한테 하나 정말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그지 골드였을 때 과연 내가 한 금액으로 돈을 받아가면 얼마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연봉으로 계산해 보신 분 혹시 손 좀 들어 보실래요? 제가 왜 오늘 숫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지 아세요? 나 진짜 복지를 제대로 했구나라는 마음을 좀 각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예요. 이 자동소득, 뉴스 받아가는 자동소득은요, 리더님들, 결코 우습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일해서 노동으로 받는 수입과 소득의 질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정말 집중해서 1년이건 2년이건 3년 안에 이 자동소득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돌게 돼요. 자, 우리가, 그, 골드를 일주일에 1,000불 받는 사람을 골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4주 받으면 얼마예요? 4,000불이죠. 4,000불 곱하기 1,150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동구골드님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460만 원이요. 460만 원, 그죠? 그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 요 460만 원. 네, 요게 본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존재하죠. 골드 오면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리더십 보너스가 물론 되게 많아질 거예요. 다시 조정을 본사에서 해주기로 약속해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면 한 가게당 아마 3불씩 올라갈 건데 지금은 180불밖에 안 줘요. 그러면 180불씩 52주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이거 주당으로 주는 거니까. 180불 곱하기 50 해가지고 52주 더해봐 주세요. 1,076만 4천 원이요. 그러면 76만 4천 원. 6만 4천 4천 원. 원. 예. 거기다가 460만 원 곱하기 13개월. 잠깐만. 460만 원 곱하기 13개월에 얼마였냐? 5,980만 원이니까 다 더하면 근 7천만 원 맞습니까? 7천만 원 나오죠? 여기에 세일즈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 빠져 있습니다, 리더님들. 어떤 일을 해서 죽기로 했을 때 지금 리더님들이 나가서 어떤 거를 배워가지고 복제한들 연봉 7천만 원 만들 수 있는 직업 있으면 저를 좀 알려줘 보십시오. 별거 없을걸요? 이거를 보면 내가 정말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는 꿈을 안 꾸더라도 이그지 골드라도 꽉 채워서 내가 계속 받을 수 있는 이 연봉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자동소득으로 내가 복제를 정말 잘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늙는 게 나이 드는 게 내 노후가 오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촘촘히 정말 날아가면 날아가는 그런 그 뭐냐, 집으로, 그 볏집으로 지은 그런 집이 아니라 진짜 콘크리트 겹겹이 잘 쌓아서 군영군영에 자갈돌 다 박아가며 시멘트질 해가며 그렇게 열심히 쌓아서 내 아들 내 새끼한테 다 제대로 물려주고 싶죠. 그런 마인드가 먼저 생기실 때 비로소 복제를 제대로 들어볼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생길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죠. 아까 이렇게 컴퓨터 이슈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더님들이 스스로가 무엇이 복제되어야 할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복제됐을 때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브랜드 체인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처럼 먹고 쓰는 AO가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나의 어떤 상황이, 내가 먹고 사는 게 당장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놀러 마실로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목숨 걸고 하는 나의 비즈니스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4억 5천이 있는 빚 안에서도 저는 200포인트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브랜드 체인지 하고 싶었고, 내가 빚을 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거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어려우면 100포인트는 내가 먹고 쓰지만 100포인트는 어떻게든 내가 전출을 해서 그 200포인트를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받으려고 200포인트 갔다가 다시 100포인트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 키리더 방은 적어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브랜드 체인지로 제대로 해서 내 몸과 어떤 그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변화가 완벽했을 때 다른 누군가는 유사나의 제품에, 유사나의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로지 나라는 상품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복제가 시작된다라는 거. 내가 100포인트 돌리면 내가 소개한 사람들 다 100포인트 돌릴 거고요. 내가 200포인트 돌려서 그 마인드 전달하면 당연히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 다 200포인트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제의 시작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시스템이죠. 검증 사례들이 무수히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을 복제시켜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했었던 성공의 8단계입니다. 뭐 꿈과 그죠? 목표 설정하셨고 그다음에 결단하셨고 명단 상담 나왔고 뭐 초대 STP 후속 그다음에 오늘 상담 복제에 이르기까지 이 성공의 8단계를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내 파트너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 말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행동하고, 이해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음으로써 이게 시스템 안에서 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리더님들도 이 몸에 이거를 체득화시키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우리 그 교육분과장님이 외치고 계시는 바로 이 다이어리 복제입니다.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이 그 그룹 시스템 다이어리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연습 종이에다가 그다음에 갱지 막 이딴 데다가 그냥 막 줄 쫙쫙 그셔가지고 유산화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거 쓰시는 그런 거면 내 파트너가 어떻게 복제가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비즈니스 복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어리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루틴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와 다 체크하는 거, 그죠? 책 읽기, 강의 듣기, 사람들 만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습관화돼 있지 않은 거를 습관화 시켜주기 위한 그런 테크와 체크하는 것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또 그 비즈니스를 가이드할 만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 13만원짜리 다이어리도 써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 그룹에서 나온 너무나 예쁘잖아요. 이 보이지가 않아. 보라 색깔 이 시스템 다이어리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시스템 다이어리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룹에 약 3권의 다이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시무시기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스폰서에게 그 의뢰하시면 아마 구해다 주실 거고요. 제가 하나 조금 팁을 드리자면 시무식에서 다이아몬드들의 그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구매하면 온갖 사인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들의 기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어리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치범 스폰서님 사인도 받으시고 권현희 스폰서님 사인도 받으시고 온갖 다이어들의 기를 좀 다 받으셔서 그 다이어리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요. 온라인 이런 줌 미팅도 있고요. 또 뭐 홈미팅도 있고요. 또 신규 세미나, 스타트업 세미나도 있고요. 1박 2일 행사도 있고요. 컨벤션도 있습니다. 이 교육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복제하셔야 되는데 단 하나. 본인은 거기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 파트너에게 거기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적으로 사실은 신뢰가 완전하게 떨어지는 만약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고 내가 부업자여서 다 참여할 수 없다라면 양 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녹화본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셔가지고 거기에 마냥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걸 다 보시고 코멘트 다 하시면서 내 파트너에게 복제하시면 됩니다. 다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를.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는 참여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정말 일을 다니고 늦게 끝나고 지방인이고 거리가 멀어서 내가 본사 로컬을 못 가지만 내가 이 링크가 올라올 때는 늦게라도 밤 12시 안에라도 그 링크를 내가 보고 코멘트를 남겨야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시면 파트너들은 그걸 보고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리더님들이 그 복제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파트너가 나를 복제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있나요, 혹시? 박세원 리더님, 본인의 파트너가 본인의 어떤 걸 복제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열정과 부지런과 미모? 안 들려. 이 복제 지금 목소리 좀 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마이크가 여기 있으세요. 자, 저의 어떤 거, 열정과 이 부분은 내가 내 부지런과, 파트너들을 복제했으면 좋겠다. 다시 할게요. 저의 열정과 부지런과 미모? 그쵸. 필요합니다. 그쵸. 보여지는 거, 이미지. 그런데 열정과 막 이런 거는 사실 복제가 쉽게 또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명확하게, 표로도 내가 이들이 나를 복제할 수 있는 거 리더님들이 나를 원판으로 만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이어리인 거예요. 제가 아주 아주 많이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유키성방에 다이어리 복제 하고 싶어서 캠페인 계속 동구리더님이 동구골드님께서 지금 본인의 사비를 틀어서 커피 쿠폰을 준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서 지금 얼굴 봐요. 연탄이 됐잖아요. 저분이 어, 저분이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걸었는데도 리더님들이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정말 이 다이어리 복제를 리더님들 스스로들이 모습을 보여줄 때 내 파트너가 그걸 보고 따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고개러, 함께하는 다이어리 활용, 요거 첫 번째로 복제 안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틴은 언제 잡히냐면요.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 잡힙니다. 그래서 UDT에서 하는 그 많은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도 조금 귀찮고 조금 힘들지만 아까 보셨죠? 그 숫자로 이뤄내는 복제, 레버리지. 아무한테나 그 꿈을, 로또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설렜어요. 지난주에 샀던 로또점에서 1등 당첨돼서 플랜카드가 걸렸는데 제가 아직 맞추지 않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진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내 샀는데 다 꽝이었어요. 그 로또를 바라느니 제가 유산에서 로또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리더님들, 로또가 되는 확률보다 유산화해서 이 자동소득 늘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꼭 이 복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리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해서 우리가 그 복제를 잘 일으키게 하려면 결국은 내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즈니스 매너 있어요. 아까 우리 동해 루비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 안에 한글로 예쁘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사실은 쓰리션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파트너들과 스폰서와 또 형제 라인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 다 비즈니스 매너거든요. 시스템은 내가 그냥 파트너를 넣기만 한다고 그들이 다 알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파트너가 그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거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님들의 밀착이 너무 중요하고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밀착해서 그 안에서 면밀히 소통하시면서 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오늘의 이런 강의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보충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바로 복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라도 파트너가 있다라고 또는 나는 반드시 파트너를 만들어서 내가 이 자동소득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있어야 복제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또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아까 우리 서현 리더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미지 관리인데요. 그죠? 나의 미모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박세현 리더님의 옛날 사진을 저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저만 많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민동혜 루비님만 많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진아 리더님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아주 동글했었어요. 눈썹도 막 짱구 같았고 그랬는데 저렇게 막 얼굴도 주먹만 해지고 우리 성수 리더님이 월요일날 보시고 너무 놀랐대요. 너무 예뻐지고 너무 말라지고 얼굴이 째간해져서. 근데 우리 박사연 양도 저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이 변한 외모들이 깜짝 놀라게 본인도 오늘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리더님도 웃음 넘길 게 아닙니다.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 분명히 우리가 내면을 가꿔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겉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내가 미팅을 갔을 때 그들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을 거거든요. 내가 명품을 몇 가지 하고 있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말투, 나의 눈빛, 내 옷 매무새, 내 헤어스타일, 내 피부, 빛나는 피부, 이런 것들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비호감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척하면 안 됩니다. 척하는 거 완전 비호감이에요. 제가 옛날에 왜 네트워크 안 하고 싶었냐면 척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되시고요. 적소에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매너, 그 다음에, 어떤 미팅을 가갖고 운동화나 막 뭐 워커에 막 청바지 물론 어떤 자리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단정한 외모로 가셔서 내가 정말 어떤 유사나의 얼굴로서 빛나는 어떤 피부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그 미팅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파트너들도 저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라인 미팅 하러 올 때 쓰레빠 찍찍 끌고 오면 기분 좋겠어요? 별로죠. 스폰서 만나러 오는데 크록스 신고 와. 얼마나 매너가 꽝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나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워너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세울 수 있는 내 파트너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먼저 이미지를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그 유산화를 좀 한다고 하면 제가 너무 힘든 게 그런 거였어요. 사진 찍는 거 너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저는 SNS 안 했었기 때문에 SNS 하라 그럴 때 너무 겁이 났고요. 지금도 사실 되게 겁나요. 그렇지만 이거 나의 그 어떤 사업이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남들보다 활발하게 못할 뿐이지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웃긴 것도 올렸다가 진지한 것도 올렸다가 뭐든 해보려고 이리저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리더님들 SNS, 뭐 블로그, 유튜브, 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내가 뭔가 지금 갈피를 못 잡겠어. 그러신 분들은 이런 SNS 소통 없이는 요즘 이 AI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리더님들을 유산화의 비즈니스를 널리 널리 알릴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구에게 얽매여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즈니스 오너다. 나는 비록 지금 이 사분면에서 봉급받고 일하고 있는 본업이 있지만은 나는 비사분면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산화 오너로서 그죠? 1인 기업가로서 내가 이것을 같은 구조로 내가 병행하고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지금은 이 두 사분면에 걸쳐서 내가 이곳에서 소득을 이뤄내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몇 년 안에를 정하셔야 됩니다. 3년 안에, 2년 안에, 1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나는 이 비사분면으로 넘어가서 온전한 비사분면에서 나의 어떤 자본을 늘리기 위한 내 수단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겠다라는 여러분들만의 목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너 마인드라 그래서 막 무조건 뭐 유산화 제품을 투자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시 내가 어떤 마인드로 유산화를 대해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인드로 내 파트너들을 내가 관리해야 하고 컨택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스폰서와 모든 것들을 미주알 고주와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다만 발전적인 이야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지나간 거 자책한다고 지나간 거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했었고 저도 한 부정했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이 일이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심했고 이 일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반복했었는데요. 제가 이 복제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이들을 내가 뎁스 빌딩을 하면 정말 무너지지 않는 라인이 될까? 물론 제대로 만들어 놔도 갈 사람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레토 법칙 아시죠? 80%의 성과는 20%가 만들어낸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구멍이 새는 곳에서는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내가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그 20%에 집중하면서 리더님들은 여기서 살아남으면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쉬울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래서 내 그 20%가 되겠다. 살아남는 내가 20%의 성공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 복제 프로그램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뎁스를 만들어가고 나는 어떻게 유산화 안에서 밀리언 달러 클럽의 백만장자 UEM에 들어갈까를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그라미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늦으셨으니까 주무셔야 된다라면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엄청 설릴 거고요. 이거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꼭 이 5단계를 만들어서 나는, 그죠? 월 4천여, 그러니까 주천여죠, 주천여. 주천여가 꼭 반드시 돼야겠다라는 생각. 제 꿈은 주천여거든요. 저는 주천이 되면 진짜 완전하게 유산화해서 은퇴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그 사라져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뭐 매달려서 그냥 좀 완벽한 바퀴 굴러가듯이 그런 복제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말로 정말로 시간이 남아 돌겠죠. 어. 그래서 리더님들도 그냥 김태희가 되는 어떤 길에 기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똑같이 유산화해서 풀어주는 그 35% 안에 여러분들의 몫을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 복제를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복제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다이어리 유키성에서 그 내실 때 금토일 중에 또는 일주일 중에 아무 때나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미리 내셔도 됩니다. 늦은 놈이 꼭 지각한 놈들이 또 다시 지각해요. 리더님들, 이거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식한테 지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시죠? 요즘 기업에 그 우리 아이들 그 뭐냐 생활기록부 생기부 띄어갈 때 지각한 애들 안 뽑아줍니다. 출결 상황 별로 안 좋은 친구들 다 기업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나부터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다이아도 12시 넘어서 안 내요. 근데 여러분들 다이아 아닌데 왜 자꾸 12시 넘어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빌방에 계신 분들도 내가 시키고 싶으시다면 다이어리 공유해 주시면 완전 칭찬 되게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것이 비로소 우리 리더님이 마인드가 채워지면 유키성 방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성장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빌빌방 그렇죠. 이게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빌빌방 리더님들도 다이어리 올리는 거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 시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스폰서님 복제 강의까지 저희 성팔 그 4주차 마감했고요. 이 강의는